이번 주 초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또 앞으로의 전망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번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기자회견까지 좀 키포인트 어디에 있다고 보셨고 또 좀 평도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이 신년에 올해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하는 그 국정 운영의 구상이 신년사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신년 기자회견은 올해 이제 두 번째인데 둘 다 상당히 국민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선 그 시간 순으로 보면 신년사를 한 게 1월 7일이고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게 1월 14일이었어요. 1월 14일 날부터 거꾸로 좀 올라가 보면 1월 14일 날은 이 200명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자유 주제로 그냥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그런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좀 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대통령의 경제적 생각을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이 질문이 대부분 조국과 윤석열 두 분이 다 가져가 버렸단 말이죠. 검찰 개혁이냐 이것이 검찰 탄압이냐 이 두 문제로 가져가다 보니까 거의 경제 문제를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청와대 출입 기자가 속성상 정치부 소속입니다. 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고민정 대변인은 그만두시지만 앞으로 후임자가 오시면은 청와대 저런 기자회견 할 때 반드시 경제부 전문가 기자를 좀 배석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김영롱 앵커님 같은 이런 분들을 반드시 참석을 시키는 그런 기자회견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시간이라도 좀 지켜주셨어야 되는데 3분의 1씩 해야 되는 것을 시간도 거의 안 지켜. 다만 신년사에서 나온 핵심 키워드는 원상 회복이었죠. 자, 부동산을 원상 회복시키자. 대통령의 투기와의 전쟁에 이어서 원상 회복까지 가면서 그야말로 지금 온 나라의 국정이 부동산 잡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신년사에서 나왔던 의미 있는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은 주가를 언급을 하셨어요.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대통령의 공식 어떤 자리에서 정시 상황이나 주가 문제를 얘기한 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신년 기자회견 1월 14일에는 주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본시장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나라 경제의 앞날, 일자리도 미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전 세계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주가에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어요. 이제 그 밖에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경제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1월 7일 신년사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신년사에서는 대통령께서 경제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방금 키워드가 뭐냐라고 물으셨는데 여러 번 강조된 얘기가 이제 첫 번째가 확실한 변화입니다. 대통령께서 확실한 변화. 자, 변화를 하면서 나비가 애벌레에서 날아가는 변화 이런 구체적인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2017년, 18년, 19년 그동안에 이 애벌레 키우기에 혼신의 노력을 해왔다. 이제 2020년부터는 그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만개시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뽑을 수 있는 키워드가 포용, 그 다음에 혁신, 그 다음에 공정입니다. 자, 포용하자는 얘기는 우리 사회 모두가 다 같이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 전에 대통령께서 주도해 오시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말은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용에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대통령께서 특히 노동 존중 사회를 강조하셨죠. 경제적 성과가 이 가시적으로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하겠다. 이런 측면. 그다음에 또 규제 개혁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면이 대단히 소망스러워요. 규제를 개혁하겠다. 또 혁신에 대해서도 경제 혁신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국가적인
지원을 하겠다. 또 공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기업 지배구조라든지 상법 개정안,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 관련법, 정치 관련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해는 검찰개혁법과 공수처법에 매진했다고 그러면 올해는 경제 관련법, 정치 관련법 개혁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하고 상당히 지난해하고는 좀 달라진 모습이고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역시 경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난해에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이 참담한 현실에 나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는 경제가 상당히 회복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표출하셨어요. 이번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주요 키포인트들과 또 지난해 신년사와도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저 추천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러면 질문을 제대로 좀 하겠습니다. 김영롱 앵커님 같은 분이 있어야 대통령이 좋은 거죠. 대통령은 경제 구상이 참 많은데 경제에 관심이 없는 정치부 기자들이 자꾸 윤석열 조국만 언급하다가 시간을 다 낭비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준비를 해놓고 있을 테니까 추천 좀 해주시고.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왔었던 경제 이야기 그래도 한번 쥐어짜 보도록 하죠. 그래도 뭐 언지를 잠깐 해주셨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경제 지표가 그래도 좀 긍정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뉘앙스는 계속 풍겼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 두 군데 다 대통령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호전되고 있다는 얘기를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신년사의 경우에는 초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동안에 고통을 받았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지적이 일주일 동안 나왔습니다. 그 정확하게 일주일인 1월 14일 날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나도 그 여론을 안다. 그러나 나빠진 것보다 좋아진 게 더 많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이 1월 7일 날 언급했던 좋아졌다는 그 지표들이 한 측면만을 봤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 통계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지 않느냐. 그게 거짓말이라면 자기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은 이 현재 경제 상황을 매우 낙관적으로 또 특히 다운에서 업턴으로 가는 경기 전환점에 있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그 키포인트 중에 혁신이 있었으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뭐 혁신이나 규제 개혁은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뭐 신년사랄지 기자회견 한정적인 시간 안에 구체적인 안들을 다 내놓긴 물론 힘들겠습니다만은 재계에서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은 안 나온 것 같은 느낌이다라면서 좀 아쉬움도 분명히 표합니다. 어떤 실효성이 그래서 단어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혁신에 대한 이 서로 간의 이 관점이 좀 많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정부와 재계.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혁신은 대통령이 혁신 얘기할 때마다 4차 산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벤처 투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물론 그 대목도 중요하죠. 그러나 재계에서 얘기하는 혁신은 그런 고담론, 세상이 변하는 것에 대한 4차 산업적 적응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현장에서 우리가 오늘 내일 부딪히는 이런 혁신이 당장의 경제 살리기에 매우 중요하다. 오늘 내일 지금 기업이 도산할지도 모르는데 그 기업에 너 4차 산업 혁신을 하라 그러면 이 먹히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혁신이라는 이 주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다. 바로 옆에 우리가 진행하는 것부터도 하나의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대통령도 물론 구상은 있으시겠지만 우리 청와대 관계자나 현재 경제팀들이 혁신을 생활 속의 혁신으로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혁신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이 규제 완화가 들어갑니다. 뭘 좀 새롭게 해보려고 그래도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이 규제공화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물론 이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는 것은 잘 돼 보자고 잘못된 것을 규제하는데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 하지 말라, 금지, 차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정상적이고도 건전한 경제 활동이 온통 마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그 볼멘 소리. 이를테면 시간도 52시간,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잡아가는 이런 상황. 이렇게 재계에서 공포가 좀 걸리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정부나 재계가 방향은 같다고 봅니다. 혁신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부가가치를 더 높여보자. 그런데
시각에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서로가 양쪽이 다 맞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것을 좀 합치시켜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담론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는 규제도 풀어줘야 그렇습니다. 된다라면서 또 바람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신년사에서 직접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만약에 원상 회복이 안 되면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 있음을 계속 언지는 했단 말이죠. 좀 이 부동산 정책과 또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법률가로 굉장히 이 친밀하신 분이고 또 사용하는 언어도 매우 정밀하고 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이 워딩 매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월 7일 날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쟁은 상대방이 죽어도 좋다. 그리고 싸우는 과정에서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전략이나 전술이 다 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피 튀기는 한번 전쟁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밝히셨고 그리고 이어서 일주일 후 1월 14일 날에는 원상회복이라는 정말로 저도 좀 처음 들어보는 가격의 원상회복이라는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형사적인 절차에서 남을 때리거나 사람을 죽여놨을 때 원상으로 돌려놔 이런 용어지 경제학에서는 이미 가격이 조정돼 버리기 때문에 10년 전에 1년 전에 가격으로 돌아간다 이러면 그것은 시장을 완전히 마비될 수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강력한 신호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주택 거래 허가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 시각에 바로 비슷한 시각에 청와대 지금 정책실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상조 실장님께서 또 부동산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하겠다. 세상에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해야 되는데 그만큼 강력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의 발언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황교안 대표가 어제 그랬죠. 우리나라에 드디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는데 청와대에서는 부동산 거래 허가제들은 일단 아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김상조 실장은 워딩을 좀 세게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또 세게 하는데 그분의 전공은 이 재무지표, 그 기업 경영 구조예요. 부동산 문제는 한 번도 그분이 전문적으로 해보시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저렇게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건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시각 얘기를 해주셨고 앞으로 나아갈 또 정부 정책이나 숙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참 첩첩산중입니다. 우선 중국과의 관계에는 글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실제로 이제 단독 방한을 하게 된다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일본과의 관계는 지금으로서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좀 양갈래에 대한 정부 숙제나 정책들 좀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외교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죠. 꼭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국제 정세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만 해도 이 우리와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이 풀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미국의 또 제대로 우리가 요구에도 들어주지 못하면서 미국으로부터도 얻어맞고 또 중국의 요구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두들겨 맞은 그런 양쪽으로부터 폭격을 받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사드 문제는 지금 성주에 배치된 사드 문제 여전히 지금 변수거든요. 해결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또 미국은 그 미사일 문제라든지 더 지금 그 배치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님 저희가 그 외교 관계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들 방향성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좀 끊어가겠습니다.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이 지금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동결 배경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대외 여건을 보면 먼저 세계 경제는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 움직임을 나타내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주요 국별로 살펴보면 미국 경제는 소비가 꾸준히 증가한 데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유로 지역은 투자 부진으로, 일본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성장세가 미약하였습니다. 중국 경제는 투자가 부진하였지만 수출 증가로 4,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와 같은 6%를 나타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1월 초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 그리고 이에 따른 심리지표 개선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는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부문별로 살펴보면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 조정이 이어지고 수출이 감소 추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설비 투자 부진이 완화되고 소비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지난 11월에 전망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와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여 있고 또 글로벌 무역 분쟁이 또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은 농축 수산물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12월 중에는 0.7%로 높아졌고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0.6%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공급 측 하방 압력이 완화되면서 1%대 초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정과 반도체 경기 역시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도 부진 완화랄지 지표의 개선에 좀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난해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효과도 좀 지켜봐야겠죠.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체크는 계속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소장님 금리 동결이야 예상이 됐던 거였는데 네. 한은의 지금 이 같은 스탠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한국은행으로서도 굉장히 지금 그 판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겹으로 겹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좋아진 것은 아니거든요.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몇 군데가 있는 것이고 지금 지표가 좀 좋아졌다는 게 전년 동기 대비하면 기저효과란 말입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금리를 지난해 3번을 올렸습니다. 0.75%포인트를 올렸는데 우리는 2번 올렸죠. 그러니까 0.50%인데 현재의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지금 성장률 1.9에서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데 그러나 부동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을 쳐다보면 금리를 올리지를 못하고 내리지를 못하고 경기를 보면 조금 내렸으면 하는 그런 복잡한 심경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아주 동결이라는 1.25%의 동결을 택하고 특히 이제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 대목은 상당히 현 단계에서는 굉장히 소망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디플레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1% 초반대의 물가라면 굳이 금리를 당분간은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전반적인 평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고요. 앞서서 저희가 하던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얘기 하던 중에 제가 끊었는데 좀 계속 이어가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사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낙관할 수는 없어요.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마 3월경에
한국에 올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었고 또 2017년 말에 우리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길거리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죠. 참 그때만 생각하면 중국에 대해서 참 서운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때 또 우리 경제 기자가 그 경호원들한테 맞아서 입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무슨 저 모 신문사 예. 말이죠.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이제 그 상당 부분이 그동안의 여행 문제라든지 수출 규제 문제, 게임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에 올 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그 장하성 주중 대사하고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게 일본 가는 길에 가겠다는 게 중국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외교적인 시그널로 볼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끼어져 있는 무슨 밥상 차린 김에 밥 먹는 이런 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시그널이 잘못 해석될 수 있다. 중국 그 경제인들한테.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 측의 입장을 반영해서 단독 방문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일단 단독 방문을 한다면 그만으로서 그동안 사드 전국 이후에 맺혀져 왔던 많은 문제가 좀 해결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변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중국과 한국이 우리가 삼금 정책이라는 것을 사드 문제를 배치하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를테면 사드를 더 이상 배치하지 않겠다. 예. 뭐 미국이 그 참여하고 있는 그 미사일 방위망에 들어가지 않겠다. 네. 이런 걸 몇 가지 우리가 약속해 놓은 거 있는데 그게 미국하고의 또 약속하고는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과연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 외교, 대중국 시진핑 외교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예. 그것보다 더 걱정이라도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그 일본과의 관계 개선 아니겠느냐. 지금 이 청두에서 우리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긴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했긴 했지만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근본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았거든요. 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될 기미가 없고요. 가장 이 문제는 경제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징용 문제에 관한 큰 틀의 타결이 있어야만 한일 간의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중국과 또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남은 숙제들 이렇게 조언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20년 이제 국내 경제 전망이나 지금 직면해 있는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소장님께서는 평가하세요? 지금 대통령께서 지적하시는 것대로 또 방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생방송을 통해서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렸습니다만은 지금 반도체 경기라든지 수출이 좀 회복되는 징후가 있어요. 거기다가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것에 그 좀 완화 기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르면 우리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사실 그 중국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지금 현재 경기가 좀 좋아질 조짐을 보이는 이시지 완연한 경기 과열이거나 완연한 회복은 아니거든요. 네. 조금씩 좋아지는 그 대목에 물 저을 때 우리가 우리 물을 좀 더 부어서 주마 가평을 해서 우리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규제해가지고 모든 거래를 막아놓을 때가 아니라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조금 더 방점을 찍어야 되겠다. 예.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각종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본시장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지금 외국 자본에 의한 비중이 너무 커요. 네. 그런 데 대해서 올해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남은 그 과제들까지 이렇게 제언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